네, 간밤 미증시의 또 악재 속에서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으로 또 출발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만회해 나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2,810선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현재도 1% 정도 하락 구간에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조금씩 낙폭을 만회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8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에 대한 분위기까지 이분과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재규 AJ 인베스트먼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머니맵 통해서 종목 분위기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늘 반도체 쪽이 많이 좀 부진하다 말씀드렸는데요. 간밤에 또 엔비디아 비롯해서 ASML, 대거 또 기술주부터 반도체주가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2% 가까이 내려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부터 해서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등등의 종목들 다 일단은 파란불이 가득 켜져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3% 이상 내려가고 있고요. 2차전지 안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쪽으로 해서 그래도 일부 종목들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유한양행부터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제약 등등이 빨간불 켜져 있는데 나머지 좀 작은 규모의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꾸준히 시세는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가 최근에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삼성중공업이 신고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전력기기 쪽은 오늘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안에서 아모레퍼시픽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죠. 오늘 7%대 그리고 LG생활건강도 3%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시장인데 우리가 여기서 또 잘 담아볼 수 있는 종목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바로 YM텍입니다. ESS 쪽에 훈풍이 불어온다고 하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해봐야 될 텐데요. 2차 전지 쪽이 좀 부진한 상황에서 또 ESS 관련주들 최근에 시세가 좋기도 했었거든요. 네, 일단 ESS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출발을 했지만 지금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ESS 쪽에 대한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 YM텍을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ESS, 우리가 전력 저장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 YM텍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YM텍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ESS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대다수의 이런 가전제품들에 사용이 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전원을 켜고 끄는 데 있어서 약간의 스위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리레이라고 하는 부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글로벌 EV 리레이 시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규모가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5배 정도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YM텍이라는 기업을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또 YM텍의 주가가 또 하락했던 요인이 아무래도 실적 부진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SS 시장도 규모가 커지고 있고 리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또 세계 최초로 양방향으로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력이 이 리레이라는 것에 들어가게 되는데 양방향으로 이제 고전압에 관련돼서 스위치를 온오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전 세계에서 YM텍이 가장 먼저 최초로 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요 시장 규모 자체에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캐파가 10%가 안 돼요. 5%도 안 될 겁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후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쪽이라든지 ESS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붙는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덴소 같은 기업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YM텍 같은 경우 2020년도 기준으로 기타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리레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제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화재 발생에 대한
대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뭐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전반적으로 이제 채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이나 뭐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역발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공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관심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또 매출 증가하다 보니까 증설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요. 그죠. 이제 올해 말부터 계속해서 증설, 작년부터도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공장에 대한 매출 자체가 이제 2025년도부터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과정에서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설 기대감이 있는데 이 공장 같은 경우는 1공장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의 캐파가 커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점유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캐파 증설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ESS 쪽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 두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YM텍 같은 경우 두 회사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수출 쪽에 대한 매출,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수출에 대한 비중이 많다라는 것은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실제 2023년도 전체 매출에서 45%가 이제 ESS 쪽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향후에는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이 YM텍을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약간 또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를 생각해 봤을 때 오늘의 자리 좀 매수하기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나요? 네, 오늘 조정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장 초반에. 그래서 네. 이걸 좀 빨리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네. 전 이제 주가 변동성이 상방으로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가 부분에서도 이제 현재가 이하에서 공략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현재 주가가 15,000원대. 15,000원대죠. 네. 손절가는 제가 조금 변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좀 나와버린 상태라서 지금 제가 여기 문서에 나와 있는 가격이 좀 달라가지고 손절가는 제가 13,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이렇게 유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저희 좀 체크를 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공략 가능하다 얘기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000원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장 굉장히 또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밸류업 관련주들 또 금융부터 해서 자동차, 지주사 공략을 잘한다면 수익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숨은 밸류업 수혜주라고 합니다. 노루홀딩스 볼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조선과 건설인데 노루라고 하니까 페인트 떠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쪽에 다 쓰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노루홀딩스 같은 경우는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가지만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업 지금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는 보지 마시고 제가 오늘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고 추후에 이 페인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모멘텀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최신 자료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 21년도 자료까지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 조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주가 많이 나온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제가 페인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가장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은 KCC라는 기업이죠. 근데 KCC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중에서 이 선박용 도료, 선박용 페인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KCC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제외를 했고요. 밑에 보시면 사마페인트라든지 노루홀딩스 그리고 밑에 보시면 IPK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IPK에 대해서 노루홀딩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IPK가 선박용 쪽에서는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다.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1년도까지 IPK 같은 경우는
적자가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2년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업황이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페인트 관련주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에서 이제 노루홀딩스가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고 방금 전에 이제 포인트에서 살펴봤듯이 조선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건설주들도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죠. 건설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 굉장히 크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바닥은 지나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본다라고 한다면 조선 쪽과 건설 쪽에 대한 개선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저는 페인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페인트가 조선과 건설이라는 전방 산업 호조에 따라서 호조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건설이 호조는 아니기 때문에 조선은 호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노루홀딩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선은 호황이고 이제 건설은 좀 바닥을 벗어났다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쪽으로 페인트 투자 아이디어 잡아주셨어요. 노루홀딩스가 거래 대금이 지금 많은 상황은 아니지만 공격적이진 않더라도 우리가 숨은 밸류업 수혜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가 가격의 안정화가 될 텐데요. 원재료 쪽이죠, 이건. 예,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 이제 안정화를 좀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판가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그에 따른 수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화면에 노루페인트의 제품 적용 분야가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제 노루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 페인트와 전반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건축 공업용에 관련돼서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게 노루페인트고요. 자동차용에 대한 페인트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게 노루오토코팅이라는 기업이고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박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기업이 IPK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들을 전부 다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노루홀딩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재료단에 대한 가격 안정화 같은 경우도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노루홀딩스가 지금도 사실 시가총액과 재무제표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뭐 원재료 쪽을 잘 우리가 공략해 본다라고 한다면 수익성까지도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진 않고 있지만 추후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만약에 노루홀딩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페인트 관련주들은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인트 쪽도 볼만하고 또 노루홀딩스는 지주사 입장으로 밸류업에 대한 부분 저평가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자회사 페인트 회사 관련해서 우리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가격 전략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많이 밀렸을 때 이 종목도 좀 밀리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주가가 많이 밀리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크게 밀리는 과정에서도 버텨줬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페인트와 관련되어 있는 대다수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이 기업의 이제 가장 큰 부담은 지금 거래가 실리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체크를 해두시고 거래량이 좀 붙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12,9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가 이하에서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선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 좀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좀 나름 잘 버티고 있는 종목입니다. 노루홀딩스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가 12,000원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재규 대표님과 자세하게 종목 분석들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